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잼 특강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우리 기본수에는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1번부터 전체 챕터별로 있는 뒤에 있는 대표 기출 문제를 풀어드릴 텐데요. 일단 우리 첫 시간에는 좀 쉬운 내용이잖아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첫 번째 테마이기 때문에 세 문제를 동시에 풀어드리고 다음부터는 다 가급적이면 하나에 한 문제씩 꼬박꼬박 풀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찾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교재 우리 19페이지에 있는 문제 3개를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사료를 탐구한 녀석을 옳지 않은 것은 되었는데 최근에 2016년 국가직 문제에 그동안 좀처럼 볼 수 없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테마의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 가볍게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사료를 탐구하는 자세를 묻고 있어요. 그죠? 역사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뜻이지만 첫째, 과거에 있었던 팩트 그 자체. 둘째는 그 중에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 즉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고 하나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데 그 두 가지 측면이 하나는 객관이고 하나는 주관이라면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뭐래요? 그 중에서 기록한 두 번째 거 기록으로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반적인 역사란 기록을 말한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라는 거는 역사가의 주관이 들어간 기록이라는 얘기거든. 그죠? 즉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료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이거는 누군가의 기록일 뿐인 거지 이 자체가 사실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사료는 과거에 있던 사실 그대로이므로 있는 그대로 사실로서 역사다. 이거 말도 안 되지. 누군가가 다 기록한 겁니다.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쓴 거고 김부식도 이미 뭔가를 보고 쓴 거고 항상 그 당대 살거든 역사가의 주관이 담긴 기록. 요게 바로 역사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의 개인의 주관이기 때문에 그 사료가 기록된 당시의 전반적인 시대상을 같이 봐야 되겠죠. 역사는 현대사라고 모든 역사는 현재를 살고 있는 역사가가 자신의 현실에 맞춰서 쓴 게 기록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이해해야지만 사료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향이라는 거지. 그렇겠죠? 사료 또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과거, 즉 기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역사가의 가치관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김부식이 어떤 인물인지, 그 사람이 보수적인 유학자였는지, 자주적인 승려였는지 이런 걸 봐야지만 사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사건이나 같은 시대를 내려온 여러 사료들과 비교하는 거. 이게 바로 무슨 비판? 사료의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이 있었는데 외적 비판은 사료의 껍데기를 보고 그 사료가 쓰여진 지질, 종이 질이라든가 아니면 뭐 거기 나와 있는 그 글자의 오탈자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게 외적 비판이라면 내적 비판은 사료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내용적 가치를 탐구하는 거. 이걸 내적 비판이라고 불렀었죠. 이런 걸 같이 비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4번의 내용인 것이죠. 오케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2번 문제 가볼까요? 한국사의 올바른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었습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 전락했던 것은 분권적인 본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뭐라니? 답은 1번이죠. 1번은 지금 뭐야 이거? 식민사관이지. 우리나라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가? 일본 애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식민사관을 만든단 말이야. 그 식민사관 중에서 우리의 정체성론 이런 거 말하는 거지. 너희들은 본권이 없다 이런 거예요. 이 본권이 없다라는 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누가? 백남훈이라는 분께서 조선 사회 경제사에서 뭐라 그랬나요? 세계사적인 보편성과 한국사의 특수성을 같이 조화를 시켜서 우리나라에도 본건적인, 보편적인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밝히고자 했단 말이에요. 이 본건이라는 거는 서양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일본도 나오는 모습인데 영주, 장원, 농도 이런 것들 우리 한국도 그와 비슷한 게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를 한국적 본건제 이렇게 표현했었죠. 한국적 노예제, 한국적 본건제 그런 게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도 역시 세계사적인 발전식을 따르고 있다를 밝히고자 했던 게 바로 백남훈이에요. 이거는 일본의 주장인 거고 이런 건 이미 다 깨어져 있는 옛날의 이론들입니다. 그렇죠? 내용 볼게요. 한국사는 한국인의 지적인 역사이며 우리 역사이며 주체성이 담겨 있는 거죠. 사회 구성은 모두의 총체적인 삶의 역사이다. 좋은 말이잖아. 그죠? 이랍니다. 우리의 보편과 특수의 문제는 세계사 안에서 보편이죠. 한국사를 올바르게 이게 특수죠. 같이 이해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다라는 거고 다양한 기준으로 세계 시대 구분할 수 있을지언정 어쨌든 우리나라의 독적인 발전 양상을 같이 보자. 역시 보편성 쪽에서 우리나라의 특성을 같이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보편과 특수의 조화에 대한 얘기 2번 문제에 대한 얘기였고요. 3번 가볼까요? 다음 같은 정에 적합한 역사술은 되었습니다.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과거가 본래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역사가를 숨기고 없애버리고 과거란 본래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즉 팩트를 봐야 된다는 누구의 이야기? 독일의 역사자 랑케의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말살하고 그죠? 죽여버리고 팩트로 하여금 말하게 해야 된다. 랑케는 역사가의 임무를 되게 비판적으로 보고 사실 그대로 보여준 게 역사가의 임무다 라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역사가의 주관을 없애고 객관적으로 역사를 보자는 그런 입장일 거예요. 팩트로서의 역사. 궁예와 견훤에 흉악한 사람됨이 어찌 이미 흉악하다라고 하는 건 역사가의 주관이지. 그렇잖아? 흉악한 게 어떻게 알아? 역사가 주관인 거죠. 자, 묘청이 승리했다면 이렇게 됐을 텐데 아깝다. 일천열리 일대 사건이다. 역사가의 주관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토문이북과 압록 이서의 땅이 누구 건지 알지 못하게 된 거는 고려 이 때문이야. 그지? 이것도 역시 역사가의 주관인 거고. 건국초의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머물게 하여 자문하겠으니 이를 기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역사의 주관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과거에 대한 기록일 뿐인 거지. 과거에 대한 그 팩트에 대한 전달일 뿐인 거죠. 이게 이제 이른바 객관적인 역사라는 거고요. 이렇게 흉악하다라든가 제일 큰 사건이라든가 너희 때문이다라든가 이런 거는 역사의 주관이라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 역사를 볼 수 있다. 역사가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주관적 가치를 숨기고 팩트만 전달이라는 이 주장에 적합한 서술은 2번이 되는 것이죠. 뭐 이런 문제 찾을 수 있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이렇게 세 문제 싹 다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부터 이제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